소설 제목 리어왕 1. 어리석은 나눔. 비극의 씨앗. 늙은 영국왕 리어는 자신이 늙었음을 인정하고 왕국을 세 딸에게 나누어줄 결심을 한다. 그의 세 딸은 권모술수에 능한 첫째 고너릴과 둘째 리건,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셋째 코델리아였다. 리어 왕은 가장 자신을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큰 몫을 주겠다며 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한다. 고너릴과 리건은 과장되고 듣기 좋은 말로 리어 왕을 현혹한다. 리어 왕은 그들의 텅 빈 아첨에 흡족해한다. 드디어 코델리아의 차례. 그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답한다. 리어 왕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어 왕은 이를 불효라 여기고 분노한다. 신실한 신하 켄트가 간언하지만 리어 왕은 그마저 추방하고 코델리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프랑스 왕에게 시집 보낸다. 리어 왕은 코델리아를 제외한 왕국을 고너릴과 리건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100명의 기사들을 거느린 채 딸들의 성을 번갈아 방문하기로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던 에드먼드, 글로스터 백작의 사생아는 자신의 야망을 위한 음모를 계획하며 비웃는다. 그는 정식 아들인 에드거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시작한다. 추락하는 왕, 시작되는 배신. 고너릴레 성에 머무르던 리어 왕. 처음에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고너릴룬 리어 왕의 기사들이 시끄럽고 무례하다며 불평을 시작한다. 그녀는 왕에게 기사들의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리어 왕은 분노하고 치욕감을 느끼지만 고너릴레 냉대에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는 남은 기사들과 함께 리건에게 향한다. 한편 글로스터 백작은 아들 에드먼드의 교활한 계략에 속아 넘어가 정직한 아들 에드거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믿게 된다. 에드거는 에드먼드의 경고에 따라 도망자 신세가 되고 불쌍한 톰이라는 거지로 변장하여 숨어 지낸다. 리어 왕은 리건과 코널 공작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심지어 신하 켄트, 리어 왕을 걱정해 변장한 채 곁을 지키던 충신마저 조롱하는 식으로 모욕하자 분노가 크게 달한다. 마침내 리건과 대면한 리어 왕은 고너릴레 배신을 털어놓지만 리건 역시 자신은 50명의 기사도 많다고 주장하며 리어 왕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다. 뒤이어 고너릴까지 리건의 성에 도착하고 자매는 합심하여 리어 왕의 기사를 0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한다. 갈 곳 없어진 리어 왕은 폭풍이 몰아치는 황야로 뛰쳐나간다. 3. 광기의 폭풍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다. 리어 왕은 황야의 폭풍 속에서 점차 광기에 사로잡힌다. 그의 옆에는 충성스러운 켄트와 익살스러운 광대만이 함께한다. 리어 왕은 자연의 맹렬함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신을 배신한 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진정한 정의에 대해 고뇌하기 시작한다. 한편 에드먼드는 글로스터 백작이 몰래 리어 왕을 돕고 프랑스군과 내통했다고 코널 공작에게 고발한다. 잔인한 코널 공작과 리건은 글로스터 백작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끔찍한 형벌을 내린다. 충성스러운 하인 중 한 명이 글로스터를 돕다가 살해당한다. 눈이 먼 글로스터는 비로소 자신을 배신한 것은 에드먼드가 아닌 에드거였음을 깨닫고 절규한다. 장님으로 쫓겨난 글로스터는 우연히 변장한 아들 에드거, 불쌍한 톰을 만나 그에게 이끌려 방황한다. 에드거는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정체를 숨기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를 절벽으로 유도한다.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지를 되살리려 함. 마침내 에드거는 아버지를 구하고 광기에 찬 리어 왕과 만나게 한다. 리어 왕은 광증 속에서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실, 즉 위선과 부조리한 정의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보여준다. 그는 세상을 비판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4. 욕망의 대결, 다가오는 파멸. 프랑스에 간 코델리아는 리어 왕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아버지 리어 왕을 찾아 극진히 보살피고 그의 광기를 치유하려 노력한다. 한편 에드먼드는 고너릴과 리건 자매의 욕망을 모두 자극하며 권력을 키워나간다.
고너릴은 자신의 남편 올번이 공작을 배신하고 에드먼드와 연인 관계가 되려 하고, 리건 또한 에드먼드를 탐하며 두 자매는 질투와 욕망으로 서로를 증오하게 된다. 올번이 공작, 고너릴의 남편은 아내의 악행과 에드먼드의 간악함을 간파하고 의심한다. 에드먼드는 프랑스군에 대항하는 영국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권력의 정점에 선다. 눈먼 글로스터 백작은 죽음을 택하려 했으나 에드거의 도움으로 삶의 의지를 되찾고 아들의 진실을 깨닫는다. 비극의 절정, 그리고 침묵.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전투를 벌인다. 에드먼드가 이끄는 영국군이 승리하고 리어 왕과 코델리아는 포로로 잡힌다. 에드먼드는 이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두 자매의 복잡한 감정 싸움 속에서 결국 리건은 고너릴에게 독살당하고 고너릴은 자살한다. 에드거는 마침내 에드먼드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와 결투를 벌인다. 치명상을 입은 에드먼드는 죽어가며 뒤늦은 회한에 휩싸여 코델리아를 살리라는 명령을 취소하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리어 왕은 결국 죽어가는 코델리아를 안고 등장한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장 사랑하고 순수했던 딸을 잃은 절규와 함께 그의 정신은 마지막으로 버틸 힘마저 잃고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해 죽음을 맞이한다. 남아있는 이들은 폐허가 된 왕국과 수많은 죽음 앞에서 깊은 절망과 허무함을 느낀다. 올번이 공작과 켄트, 에드거만이 살아남아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뇌하며 비극은 끝이 난다. 리어 왕 해설 및 의. 리어 왕은 늙은 왕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시작되어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비극이에요.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자는 교훈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뇌와 세상의 잔혹한 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죠. 1. 주요 주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진실과 위선의 대비. 이 연극의 핵심이자 리어 왕의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리어 왕은 겉으로 드러나는 달콤한 말, 위선에 속아 진심 어린 침묵, 진실을 외면해요.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리고 진실은 때로 불편하거나 소리 없는 형태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어떤 파멸을 부르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죠. 광기와 깨달음. 리어 왕은 왕권을 잃고 황해를 헤매며 광기에 사로잡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광기를 통해서만 그는 이전의 오만과 무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혜를 얻게 돼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고통,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한 정의를 깨닫죠. 정신을 잃어야만 진실을 보게 된다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고통을 통한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불의, 그리고 인간의 한계. 극내내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선량한 이들이 고통받거나 죽임을 당하죠.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부조리나 운명의 잔혹함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암시해요.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잔혹한 혼돈이 존재한다는 셰익스피어의 염세적 관점이 드러납니다. 인간 본성, 이타성 vs 이기성. 코델리아와 켄트, 에드거는 희생과 충성, 사랑과 가치, 인간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반면 고너릴, 리건, 에드먼드는 끝없는 탐욕, 배신, 잔혹성 등 인간의 추악하고 어두운 면을 극대화하여 보여주죠. 이를 통해 셰익스피어는 인간 본성 속에 존재하는 양극단을 탐구하며 어떤 환경에서 무엇이 우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비극의 정점과 셰익스피어적 특징. 비극적 주인공의 몰락. 리어 왕은 스스로의 오판, 하마르티아우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광기에 빠져요. 셰익스피어 비극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관객, 독자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요. 혼돈과 파멸, 가족과 왕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혼돈에 빠지는 양상을 보여줘요. 이는 단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와 세계의 붕괴로 확장되는 비극성을 지닙니다. 비참한 결말. 리어 왕의 엔딩은 셰익스피어 비극 중에서도
가장 암울하다고 평가받아요. 선한 자들의 희생과 리어 왕의 죽음은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보다 인간 존재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강조하죠. 이는 고전 비극의 정의 구현과 달리 불합리한 세상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리얼리즘에 가까워요. 3. 상징적 의미. 눈에 보이는 것 넘어 폭풍, 단순히 날씨 현상이 아니에요. 리어 왕의 내면의 광기와 혼돈을 상징하며 동시에 왕국 전체를 휩쓰는 정치적 혼란과 파멸을 은유해요. 자연의 거대하고 무자비한 힘처럼 리어 왕의 삶과 질서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다는 걸 보여주죠. 눈멀음 vs 봄, 육체적인 시력과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대비해요. 리어 왕은 눈이 뜨여 있었을 때 코델리아의 진심을 보지 못했고, 글로스터 백작은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아들 에드먼드의 관계와 에드거의 진심을 보게 되죠. 이는 외적인 감각이 아닌 내면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코델리아가 사랑을 표현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비극이 시작돼요. 이후 리어 왕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의 상태에서 비로소 그는 인간으로서의 진실된 본질과 마주하게 되죠. 무소유가 진정한 지혜의 시작일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줘요. 4. 철학적 질문과 현대적 의의. 리어 왕은 시대를 초월하여 다음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 재산, 명성.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남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사랑, 연민, 진실성? 세상에 정의는 있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남아 득세하는가? 이 혼돈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권력의 본질,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고 권력을 잃었을 때 인간은 얼마나 무력해지는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이죠. 현대 사회의 과도한 물질주의, 피상적인 관계, 그리고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